살 유품정리사 이민준입니다. 10년 전 갑자기 돌아가신 형수님의 방을 정리하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모으고 모았던 형수님의 물건들을 보며 사람은 가도 물건은 남는구나라는 생각이 가슴을 쳤습니다. 우리가 평생 집착하는 물건들이 결국엔 누군가에게 짐이 된다는 사실을요. 수많은 가정을 방문하며 경험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60세 이후 우리가 당장 버려야 할 7가지 물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집안 정리 팁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듣고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평생 행복과 행운을 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의 삶과 비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60세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은퇴 후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우리는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선택하는 생활 방식이 앞으로의 노후를 결정짓게 됩니다. 60세 이상 노인 가구의 87%가 필요 이상의 물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이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물건을 줄인 노인들의 불안감이 아주 많이 감소했습니다. 78세 최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년 살던 집을 떠나 요양원으로 가게 되었을 때 평생 모은 물건을 두고 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밤마다 우셨어요. 힘들게 돈 벌어서 하나하나 모으고 아껴온 것들인데 그냥 버려진다고 생각하니 너무 슬프다 슬퍼. 하지만 요양원에 가신 후 한 달 뒤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민준 씨, 내가 왜 그렇게 물건에 집착했는지 모르겠어. 지금이 오히려 마음이 편해. 정말 고마워. 우리 인생에서 행복은 소유가 아닌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물건을 비우는 과정은 단순히 공간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여정입니다. 먼저 오래된 서류 정보의 홍수에서 벗어나 보세요. 60세 이후 우리가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오래된 서류들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영수증, 계약서, 보험 서류, 자녀들의 상장, 성적표 등 학교 기록 등이 서랍과 캐비닛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69세 정대현 씨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현 씨는 30년 동안 모아둔 통장, 영수증, 세금 관련 서류들을 서랍과 캐비닛 3개에 가득 채워두었어요. 혹시 필요할지 몰라서라는 이유였죠.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중요한 보험 서류를 찾을 수 없어 큰 낭패를 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정작 필요한 서류는 쓸모없는 종이들 사이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서류나 영수증은 5년 이상 된 것들은 대부분 필요 없습니다. 세금 관련 서류도 5년만 보관하면 충분해요. 특히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 파쇄해서 버리는 게 좋습니다. 서류 정리는 이렇게 하면 좋아요. 먼저 모든 서류를 한 곳에 모읍니다. 그리고 3종류로 나눠보세요. 꼭 필요한 서류, 1년 안에 필요할 수 있는 서류, 그 외 서류로 말이죠. 건강보험증서나 약관은 투명 비닐 파일에 보관해 두시면 찾기도 편하고 보기도 좋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과감히 버려도 됩니다. 두 번째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입니다. 연고, 소화제, 진통제, 파스 등 응급약품, 스킨 로션 등 화장품, 각종 조미료, 간장, 된장, 후추 등 식품 등이 해당되죠. 74세 박영숙 할머니 댁에 갔을 때 일입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었더니 20년 전 쓰시던 화장품들이 그대로 있더군요. 아직 절반이나 남았는데 버리기 아까워서 발에다라도 바르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화장품은 개봉 후 보통 6개월에서 1년이면 변질됩니다. 약품도 마찬가지예요.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지난달에는 67세 성민호 할아버지가 오래된 정체불명의 약을 드시고 응급실에 실려간 일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필요한 만큼만 소량씩 구매해서 쓰시면 좋습니다. 싸다고 한꺼번에 많이 사면 오히려 돈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유통기간이 지나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물건들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매년 봄, 가을에 정기적으로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저도 주방 찬장에 10년 된 조미료를 그대로 두고 있었어요. 아직 쓸 수 있을 것 같아서죠. 그런데 우리 딸이 밝은 눈으로 확인해 보더니 엄마, 여기 조미료에 곰팡이 났어 라고 말하길래 얼른 버렸어요. 저는 눈이 어두워서 곰팡이가 안 보였거든요.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약장, 화장대, 냉장고와 찬장을 열어보세요. 유통기한이 지난 모든 것들은 망설임 없이 버리세요. 세 번째는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들입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전자기기가 귀하던 시절이라 TV, 카메라, 라디오 등에 대한 애착이 강한 것 같아요. 이게 얼마짜린데 아직 멀쩡한데 버리기 아깝다는 생각 때문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20년 된 카메라, 라디오와 10년 된 폴더폰 여러 개를 아직까지 보관하고 있었어요. 추억의 물건이고 그때 당시 비싸서 큰맘 먹고 구매한 거라 버리기 아까워서였죠. 하지만 정작 10년 동안 한 번도 꺼내 쓰지 않고 먼지만 쌓여있는 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얼마 전에 재활용 센터에 기증했는데 그제서야 창고에 얼마나 많은 공간이 생기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래된 전기면도기, 휴대폰, 작동하지 않는 라디오, 카세트 플레이어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쓸 일이 없을 겁니다. 지금의 자녀들은 최신 휴대폰, 최신 전자기기를 원하고 있어서 물려준다고 해도 받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작동하는 것들은 지역 복지관이나 재활용 센터에 기증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됩니다. 고장났거나 너무 오래된 휴대폰은 버릴 때 그냥 버리시면 안 됩니다. 각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유심칩이라는 것을 빼낸 후에 버리면 됩니다. 유심칩 빼는 방법은 휴대폰 가장자리 옆을 자세히 보시면 작은 바늘 구멍이 있는데 그곳을 클립이나 전용핀으로 세게 누르면 손톱만한 플라스틱 칩이 톡하고 튀어나옵니다. 휴대폰의 모든 정보가 유심칩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빼낸 후에 버리셔야 합니다. 오래된 컴퓨터나 노트북을 버리실 때는 반드시 초기화시키거나 포맷을 한 후에 버리셔야 개인정보 유출 없이 안전합니다. 제가 유품 정리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전자기기들을 발견합니다. 돌아가신 66세 김태영 씨의 집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폴더폰, 휴대용 라디오 이것저것 5대가 나왔어요. 아직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아두셨다는데 결국 수리비가 새 제품보다 더 비싸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전자기기가 있다면 지금 당장 꺼내보세요.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정말 앞으로 쓸 일이 있을지 정직하게 자문해 보세요. 대부분은 아니오라는 답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아요. 작동하는 것은 기증하고 고장난 것은 전자제품 재활용 센터에 보내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지난 시즌 옷과 액세서리입니다. 20년도 지난 옷들과 넥타이, 허리벨트, 가방 이건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경우인데요. 72세 윤미영 할머니는 30년 동안 입었던 옷을 모두 보관하고 계셨어요. 오래된 옷, 손가방, 허리벨트, 머플러, 장갑, 옷장 3개가 꽉 찼는데도 살이 빠지면 입을지도 모른다. 다시 유행이 올지도 모른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솔직히 10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을 다시 입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돌아가신 남편의 옷과 출가한 자녀들의 옷까지 모두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비슷했어요. 젊었을 때 입던 원피스들을 다 모아뒀는데 막상 필요할 때 보니 체형도 변하고 스타일도 너무 달라져서 결국 한 번도 다시 입지 않았습니다.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이라면 과감히 정리하세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는 딸이 정리를 도와주겠다고 나서며 이런 방법을 제안했어요. 엄마, 모든 옷을 꺼내서 2바구니에 나눠볼게요. 이 바구니는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입은 옷,
저 바구니에는 자주 입는 옷으로 반어볼게요. 놀랍게도 80% 넘는 옷이 1년 이상 입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정말 이 옷들을 다시 입을 날이 올까요?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아마도 없을 거야. 라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입지 않는 옷의 대부분을 지역 복지관에 기증했어요. 처음에는 아쉬워했지만 한 달 후 만났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엔 옷만 많았지 입을 것이 없어서 옷장 볼 때마다 짜증나고 옷 고르기도 힘들었는데 요즘 아침에 옷 고르는 게 너무 쉬워졌어. 옷장을 열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단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 입는 옷과 언젠가 입을지도 모르는 옷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계절별로 3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이 있다면 앞으로도 입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20년 전 한복이나 양복, 하이힐을 이제 와서 다시 신을 일이 과연 있을까요? 이런 물건들은 과감히 정리해서 옷장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5번째는 깨지거나 손상된 물건들입니다. 많이 긁힌 밥상, 이가 나간 뚝배기나 항아리, 고장난 손목시계, 수리가 불가능한 가전제품 등이 여기에 해당되죠. 제 어머니는 깨진 그릇도 버리지 못하셨어요. 아직 더 쓸 수 있다며 20년 넘게 보관하셨어요. 더 심각한 건 날카로운 부분에 다칠 위험도 있다는 거예요. 쓸 수 없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 공간에 실제로 사용하는 물건들을 더 편리하게 배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일상생활도 훨씬 편해집니다. 제가 얼마 전 방문했던 68세 조연우 씨의 집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작은 창고 하나가 완전히 고장난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산 여러 개, 손잡이가 부러진 농기구, 오래된 선풍기, 작동하지 않는 라디오, 부서진 의자들, 언젠가 고칠 생각이었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 언젠가는 10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집 앞에 내놓은 중고 물건들도 필요 없으면서 무조건 집에 들여놓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조 씨는 고장난 전자레인지를 들다가 허리가 삐끗했습니다. 집에 잘 작동되는 전자레인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서 써보겠다며 그 무거운 전자레인지를 번쩍 들었던 것입니다.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하셨는데 그때 깨달으셨다고 해요. 그깟 고장난 전자레인지 하나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구나 하며 후회하셨습니다. 고장난 물건들은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깨진 컵으로 차를 마시는 건 결코 즐겁지 않아요. 고장난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확인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왜 이런 물건들을 그렇게 오래 보관할까요? 대부분은 아직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수리하면 될 것 같아서, 버리기 아까워서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5년 동안 고치지 않은 물건을 앞으로 고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깨진 그릇을 정말 다시 사용할까요? 저는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손상된 물건이 있다면 수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 비용은 새 제품 대비 얼마나 드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고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거나 고칠 수 없다면 과감히 버리세요. 6번째는 사용하지 않는 취미 용품들입니다. 70세 황인철 씨는 젊었을 때 낚시를 즐겼는데 허리가 아파서 15년 동안 낚시를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낚시 장비를 모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낚시를 갈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죠. 하지만 솔직히 생각해보면 15년 동안 하지 않은 취미를 다시 시작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등산 장비, 카메라, 수집품, 골프클럽 10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취미 물건들이 많았어요. 결국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지금 즐기는 취미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도 생겼고요. 취미용품을 정리할 때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지난 3년 동안 이 취미를 즐긴 적이 있는가? 앞으로 1년 안에 이 취미를 다시 시작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두 질문 중 하나라도 답이 아니오라면 그 취미 용품은 정리할 때가 된 겁니다.
7번째는 짝이 맞지 않는 물건들입니다. 짝이 없는 장갑이나 양말, 뚜껑이 없는 반찬 용기, 나사가 빠진 기구 등입니다. 제가 방문했던 64세 강미란 씨 집에는 주방장 하나가 뚜껑이 없는 용기들로 가득했어요. 언젠가 뚜껑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모아두셨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불완전한 물건들은 실용성이 떨어지니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아요. 짝이 없는 양말을 언젠가 짝을 찾을지 몰라서 모아두셨나요? 한 달이 지나도 짝이 나타나지 않는 양말은 앞으로도 영원히 짝을 찾지 못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7가지 물건들이 우리 집에 쌓여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집이 점점 좁아지는 느낌이 들죠. 두 번째로, 필요한 물건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로, 청소와 정리정돈이 어려워집니다. 먼지가 쌓이고 곰팡이가 피고 심지어 벌레가 생기기도 하죠. 네 번째로, 심리적 부담이 커집니다. 물건이 많은 환경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마음의 평화가 중요한데 물건에 둘러싸여 사는 것은 그 평화를 방해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부담을 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평생 모은 물건들은 언젠가 가족들이 정리해야 할 쯤이 됩니다. 과거의 물건들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을 정리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물건 정리를 시작하는 몇 가지 실천 방법입니다. 물건을 정리할 때는 한 서랍 또는 한 선반만 정리해 보세요. 3개의 상자를 준비하세요. 남길 것, 기부할 것, 버릴 것. 모든 물건을 이 3 카테고리로 분류하면 정리 과정이 훨씬 체계적이고 효율적이 됩니다. 이 물건이 내 삶에 기쁨을 주는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기쁨을 주지 않는 물건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은 일본의 정리 전문가 곤도 마리에가 제안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정리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지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사진을 찍어두세요. 사진은 물건의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그 기억을 보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버려야 하는지 남겨야 하는지 혼자서 정리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또는 전문 정리 컨설턴트나 유품 정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물건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조건마다 다르겠지만 청소정리 업체를 이용하면 약 60에서 80만 원대 비용이 발생합니다. 2025년 기준 30평형대 아파트 기준입니다. 옷 정리, 오래된 이불 정리, 살림살이 정리와 청소만 해주는 비용입니다. 이런 비용이 부담스럽다거나 남들이 내 물건 만지는 게 싫으시다면 우선 공간을 분리한 후 오늘은 옷장 정리, 내일은 이불장 정리, 그 다음은 주방 그릇 정리,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냥 조금씩 스스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에 집중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에서 비움은 자유와 행복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78세 최영수 씨는 물건 정리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물건을 모으며 살았는데 이제 비우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물건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더군요. 비움은 제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듯이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물건을 비우고 마음의 여유를 찾아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나의 서랍, 하나의 상자, 하나의 선반,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삶을 180도 바꿀 수 있습니다. 비움을 통해 찾은 자유와 행복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소유가 아닌 비움에서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